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난 주말에 최종 확정됐는데요. 도내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며 흩어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주요 정당의 강원도 선거대책본부장들을 차례로 모시고 4.15 총선 전략과 공약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 순서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저희 그 지방선거 개표 방송 때 방송에 모셨었는데 맞습니다.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도민 여러분, 강원의 아들 이광재입니다. 10년 전에는 여러분과 정과 힘을 합쳐서 희망을 만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희망의 끈을 지키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10년 뒤에 제가 다시 와보니까 강원도는 10년 전에 그 소외된 현상 그대로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강원도가 강원도의 면적만큼 대접받아야 된다. 면적만큼 대한민국에 당당하게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가자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출마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지만 9년만큼의 길었던 지난 2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현실 정치에 복귀하신 이유 도민들에게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부족한 것도 많고 흠결도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시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은 이 어려워진 강원도를 좀 도와달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광재 전 지사는 여당하고 야당에 합리적인 사람들을 좀 아니까 이제 이 대화의 끈을 좀 만들어서 제발 이 지긋지긋한 정치판을 좀 끝내달라.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참 와닿았고 이 소외된 강원도를 극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지긋지긋한 여야의 정쟁의 싸움을 넘어서는데 제가 기여하는 거, 그게 저의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보면요. 4.15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때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민주당 강원 지역의 승리 전략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강원도를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결국 비전이라고 봅니다. 저도 가장 노력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모범이 되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는 1년에 우리가 귀농귀촌을 50만 명이 하거든요. 예. 이 귀농귀촌에 오는 사람들이 강원도로 올 수 있도록 만들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강릉까지 철도가 되고 나서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체로 연결되면 강남에서 원주가 이제 서울 생활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맨하탄에 있으면 뉴저지가 있는 출퇴근 생활권이 오게 될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이 원주나 우리 강원도의 경제가 일어서게 될 것이다. 예. 그때를 대비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결국 많은 규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5세 케이블카도 못하고 있죠. 우리 대관령은 뭐냐면 결국은 이 산악 관광이 안 되고 있죠. 우리 예. 횡성하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를 반드시 넘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이게 횡성 원주의 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확실히 해결하려고 하고 네. 이거는 저도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철원, 화천, 양구 이제 고성이 예. 군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15만 명 중에 10만 5천 명이 강원도에 있는데 네. 이 군인들을 강원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매년 5천억 원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강원도 예산은 10%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의 국회의원 의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접경 지역도 이제 살아나갈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어려운 지역이 우리의 동해안 지역인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이후에 한편으로 관광객은 많이 오지만 그 많은 올림픽 설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을 한다든지 네.
한국 최대의 동계 스포츠 효과를 끌어들인다든지라고 해서 동해안의 경제를 일으켜 결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고 예. 그 경제 비전을 마련하는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힘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한석이고 야당이 7석이거든요. 예. 1대 7이면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걸 좀 비슷비슷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전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는 뭐 이런 것들이 실천이 안 됐을까? 실제로 우리 현실 정치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여러 가지 뭐 걸림돌, 어려움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보관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하나는 결국은 중앙 정부를 설득할 때, 네. 강원도 민원인이 아니고 강원도가 주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겠구나라고는 당당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원주의 혁신도시에 보면은 관광공사나 예. 여기에 직원이 1,0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원도청에 관광국이라고 해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장차관이 곧 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결국은 이 당당한 비전을 만든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사람을 키우는 건데요. 예. 우리가 경상북도 그 구미라는 그 시골 동네에 구미 전쟁화가 생겼잖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죠. 그렇죠. 고향이니까. 그죠? 네. 그다음 이후락 정보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이라는데 조선소 산업이 생기는데 기여하거든요. 네. 우리 강택민이라는 중국 국가주석이 있으니까 네. 상해가 커지잖아요. 네. 인물을 키워야 결국은 된다. 강원도가 의석수가 적잖아요. 예. 그러면 중앙정치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결국 인물을 키워야만 성장할 수 있다. 네. 회사도 기업도 결국 강원도도 나라도 지도자만큼 성장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중간중간에 나오는 강원도 면적만큼 대접받게 만들겠다. 인상 깊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공약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우리 강원 권역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들도 보면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문화 이 5개의 단어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결국 우리 정치인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대로 아마 천국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네. 도대체 정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주거 문제, 예. 애들 공부시키는 거. 노후에 뭐냐면 가난하게 불안하게 살지 않는 거. 네. 그리고 좀 더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거.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에 경제,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주력하는 거고. 근데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는데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아하,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오늘날 강남의 대치동에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거는 학원가 때문이거든요. 네. 만약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이 생기게 되면 강남 수서까지 40분이면 됩니다. 예. 그럼 거기에는 32평 아파트가 15억 합니다. 네. 원주는 2억 7천만 원 좋은 것이 합니다. 예. 그럼 여기로 출퇴근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가 혁신 도시에 계신 분들도 이게 출퇴근하는 이유가 애들 공부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원주의 기업 도시만 가봐도 예. 고등학교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춘천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 좀 많이 보냈나요? 강릉고등학교도? 네.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교육 문제 우리가 강남에 필적할 만한 걸 만들어내면 네. 저는 강원도로 몰려오게 될 거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상지대학을 졸업하면 강원 원주대학을 졸업하면 이 동네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그런 것을 결국 만드는 것이 핵심일 거라고 볼 거예요. 결국 경제와 일자리와 결국은 교육 그리고 나머지는 역시 의료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는 병원도 많지 않고 예. 그럼 이게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의 약간 아파트 단지별로 주치의 제도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래서 예. 아이가 아프면 기독교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강릉에 있는 현대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서울로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을 먹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것인지 의료 복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래야만 우리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교육, 의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구체적인 지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공약까지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선거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지금 집단 감염병 사태, 사실은 복병입니다. 지금 이전 선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한참 선거전이 뜨거워야 되는데 지금 후보가 누군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선거구도 왔다 갔다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복병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선거보다는 이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냐면 아침 출근 인사에 한정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오히려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마스크 200만 장을 기부하는 걸 저희가 그 연결도 시켜드렸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줄을 덜 쓰고 할 수 있는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당장 매달 월급 줘야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세금 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또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자영업 대책을 이자를 유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빨리 자영업 대책을 마련해서 얼마만큼 안정시킬 수 있는 그 대책을 예. 함께 마련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여당도 좀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야당은 정말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야당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비판만 많이 하는데 네. 난 지금도 꾀를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럼 자영업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뭔지 네. 이렇게 좀 꾀를 모으면 서로 우리가 좀 아름답고 위기를 함께 넘기는 거 아닌가 싶고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는 선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저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걸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2010년도에 여주 원주간 수도권 전철 만든다고 했을 때 저보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여주 원주간 수도권 전철은 아직은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여주에서 충주 가는 건 벌써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도대체 이 10년간 우리는 왜 이래야 되는 건가? 정치력이 부족했나요? 우리가 기업 도시 제가 이제 있을 때 혁신 도시, 기업 도시를 두 개 다 해서 당시 큰 이제 화제도 되고 말썽도 됐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혁신 도시 보면 반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돼야 되고 기업도 더 잘 돼야 되는데 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원주 기업 도시 보면은 롯데건설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롯데에서 짓는 맥주 공장은 충주로 갔죠.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터 유치하려고 하는데 충주로 갔죠. 아. 우리 여주에서 가는 수도권 전체는 충주가 먼저 공사를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소외받아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예. 이번에 선거구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도대체 선거 한 달 앞두고 이렇게 뭐냐면 지역구가 누더기가 되고 네. 거의 뭐냐면 이제 한 달 앞두고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번에 이 선거구제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요. 그리고 강원도가 홀대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 강원도 정치권의 역량의 현주소다. 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절실하게 보고 이번에 극복하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고 이제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 단호한 결단에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선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나 위원장님 같이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유리하지만 유세 활동을 좀 적게 하더라도 사실은 정치 신인들이나 새로 나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알릴 기회가 지금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유권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선거에 가기를 꺼려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들 어떻게 해야지 참 좋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그 SNS라든지 네.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그 강원도민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제 이 마스크 때문에 좀 줄을 서고 하다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네. 화도 많이 났거든요. 네. 여당이 잘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재는 마음에 드는데 어떤 후보는 마음에 드는데 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당으로 너무 쏠려가는 부분을 제가 제일 사실 격려합니다. 예. 제일 경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권 그 후보자들을 충분히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표용지가 두 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는 후보자 보고 투표하는 거고 하는 비례대표 정당 보고 예. 하는 거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여야가 지지고 볶는 거를 이걸 없애버리려면 네. 대한민국 당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야의 대선 후보급의 사람들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민들은 이제 강원도 당을 만들 때가 된 것 같아요. 응? 예. 중앙당에 너무 기대지 말고 강원도의 애정을 갖고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들의 뭐냐면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뭐 한 4분여 정도 남았는데 뭐 이 부분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9년간의 어떤 정치 공백을 깨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서 지금 가장 강원도 선거구 중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원주 갑 선거구죠. 위원장님께서 출마를 하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그 원주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막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가능성을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막에 사시는 분들은 여주 이천으로 출근해요. 네. 그리고 문막 공장에 다니신 분들은 원주에서 출퇴근을 해요. 네. 나는 이것이 뭐냐면 결국 문막공단이 결국은 산업화가 더 현대화되고 더 첨단화돼서 네. 결국은 여기에 많은 교육시설이 들어가서 여기서 결국은 자족도시가 되는 거.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불온이 국가 산단으로 전환하는 거. 예.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여기 온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문막역까지 연결돼서 예. 이 하나의 자족도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김병주 사성장관하고 저희가 원주 공약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원주 일군 사령부 부지 예. 군부대와 결국은 태장 1동, 2동, 학성, 우산동 네. 그다음에 원주역 이 일대를 여기에 미래에 우리가 산업과 경제와 일자리가 생기는 곳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다녀보니까 원주에 와서 참 고맙다. 원주가 참 상승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여기에도 힘이 더 붙였으면 좋았는데 네. 이번에 나와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예. 한편으로는 한없이 불안한 게 네. 지금 저 경선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좀 저한테 일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은 날개가 상처 입은 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정말 절벽 위에서 추락하느냐 아니면 강원도민들과 원주 시민들의 지지 속에 일어서느냐. 그래서 일어서는 길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이 원주의 미래를, 강원도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네.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사실은 오늘은 그 이광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의 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모신 거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실까요? 강원도민 여러분, 일자리 하면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경제 하면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저 이광재를 믿고 저와 함께 일할 사람들한테 힘을 보태 주십시오. 1대 7을 벗어나서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경제를 향해서 일자리를 향해서 강원도가 힘차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4.15 총선 주요 정당의 강원도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모시고 들어보는 공약과 총선 전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